안녕하십니까. 농업의 인율의 황은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권고사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권고사직에 대한 개념과 오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실무에서 많이 물어보는 몇 가지 질문들,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는 권고사직 관련된 실무 Q&A 탑 3입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권고사직을 할 때 사직서를 반드시 써야 되나요? 자, 이 질문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와 근로자의 사직 의사서 표시가 일치되어서 의사 간의 합치가 돼서 결국 합의가 돼서 합의의 의사 표시로 양 당사자가 합의로 동의로 이루어진다고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합의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퇴직,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확인서 혹은 합의서의 형식을 빌려서 서면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권고사직 합의서나 확인서에는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금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위로금의 정확한 금액, 퇴직 금액, 이것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표시합니다. 물론 합의서를 쓰지 않거나 확인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분명히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사직 권고에 대한 동의, 권고사직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라는 등의 권고사직을 이유로 본인이 스스로 동의해서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서면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노사 간의 분쟁이 예방되고요. 권고사직이다, 이다, 해고다, 아니다의 분쟁이 제일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권고사직은 꼭 서면으로 합의서나 확인서, 정 안 되면 사직서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사직서에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로 사직을 했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권고사직을 하면은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업주들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희가 노무자들이나 농업인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혹시 회사에서 고용지원금 혹은 정부에서 받고 있는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면은 노동부에서 지원한 고용지원이나 정부에서 지원한 인건비 관련된 지원금의 같은 경우에는 감원 방지 의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원금을 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을 하면은 감원 방지 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 자체가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공제, 아니면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감원방지 의무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건비를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것 등은 감원 방지는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사실 그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 이제 권고사직 코드로 아마 신고를 하실 텐데, 또 그 권고사직 코드를 하다 보면 또 몇 개 분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 보통 이제 권고사직 코드가 고용보험센터 이제 상실 코드로 할 때 보통은 권고사직이 크게 두 분류로 나뉘죠. 23번 코드와 26번 코드. 23번 코드는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입니다. 이 외에도 대비되는 게, 근로자가 자진퇴사,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1번 코드를 넣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권고사직 코드를 넣을 때 이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해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겁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유나 아니면 근로자가 큰 잘못을 했거나, 이럴 경우 사직을 권고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23번, 26번 코드로 나뉘는데, 자, 인사 담당자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이 코드의 이유는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가 몇 번이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리를 하자면은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는 엄격히 얘기하면 23번 코드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코드, 이것에 해당해야만
직원이 이 코드를 이유로 이제 이 사유를 이유로 고용전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1번 코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뭐 괴롭힘 등으로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개인 사정이긴 하지만 자진퇴사, 비자발적인 퇴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수급 대상이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 사유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올해부터 바뀌었죠. 실무를 쓰다 보면은 이제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있는 권고사직 코드 23번 코드를 넣을 때 예전에는 구체적 사유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3가지 분류가 나와서 선택하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8개인가 9개의 세부 항목이 나올 텐데 거기에는 8개, 9개 항목 분류 중에는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분류는 사업부 합병이나 사업부 폐지나 인수합병이나 이런 코드가 이제 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경영상 사유로 인한 공고사직에 해당 사유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시거나, 거기서 해당 사유가 없다면은 구체적인 경영상 사유로 인한 사직하는 이유나 공고사직의 세부 내용을 꼭 입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권고사직 코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 세부 사유를 자진퇴사형으로 넣거나 근로자가 자진으로 퇴사한다는 형식으로 만약에 상실 신고가 된다면은 나중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아마 이와 관련해서 확인 절차나 소명 절차를 요청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권고사직 경영상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의하실 게 직원들이 실업급여가 가능하죠. 실업급여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원이 저 실업급여 받게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주세요. 그럼 실제로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많은 기업들이 권고사직을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은 실무상 진짜 자주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권장드리는데요. 절대로 가능하다면은 실제 경영상 사유가 사직 권고가 아니라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 나랏돈이니까 챙겨줘야겠다라는 식으로 권고사직 코드를 웬만하면 신고하지 않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실제 사유에 맞게 그런 경우에만 권고사직을 신고하셔서 실제 사유와 실제 코드 사유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가능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유와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나 근로자나 나중에 다 문제 소지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느냐? 물론 당사자인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본인이 부정수급을 받았다고 신고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수급 사유와 맞지 않게 코드를 넣어주면 그걸 보고 있는 내부 조직 구성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본인도 권고사직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또 회사 입장이나 인사담당 입장에서는 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먼저 선례 사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유와 맞지 않게 계속 권고사직 코드가 신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충분히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소지? 첫 번째는 모니터링의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에서 조금 문제의 사업장으로 확정될 수가 있고요. 근로감독을 할 때도 그 권고사직 코드가 많이 들어간 걸 좀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이 그런 선례를 보기 때문에 왜 제3자나 퇴직하고 나서나 회사하고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다른 공익신고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아예 없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를 주변에서 종종 보기도 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가능하시면은 경영진이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하더라도 가능하면 설득하셔서 사직 사유에 맞게 상실 코드를 넣는 것을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권고사직 처리를 했는데 고용보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연히 형사고발, 거짓 신고였다는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 반환에 대한 연대 책임이 지게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권고사직과 관련된 인사 담당자의 실무 Q&A 간단한
가장 큰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다음에는 조금 더 권고사직과 관련된 이슈가 실제 실무상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